공급이 감소하는데 근데 20개만 감소했다. 그것보다는 50개가 감소했다. 50개가 감소하는 게 공급이 많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공급이 많이 감소하는 게 탄력적이잖아요. 한 주 안 보고 나니까 정신이 없죠, 이제. 탄력적, 비탄력적이 지금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공급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잖아.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삼각형 면적이 커져요, 적어져요? 커지는 거죠. 그럼 삼각형 면적이 경제적 순손실이죠.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가 일정하다 할 때 공급이 뭐 할수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손실은 크다 이렇게 나오지.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되셨습니까? 예. 난 더 이상 못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자, 이 그림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다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토지처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토지처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세금을 부과해보자. 여기가 균형점, 균형가격, 균형거리량. 균형거리량 100개, 균형가격 1000원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토지처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공급곡선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옆에 그림하고 다른 것은 옆에 그림은, 왼쪽 그림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공급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공급곡선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거리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렇게 연결되지.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조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은 심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 그러면 여기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죠. 토지처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조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은 없다. 그러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으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죠. 효율적. 그럼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화돼서 매우 비효율적인 조세 수단이 된다. 그럼 뭐일까? X일까? X가 되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의 왜곡은 심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욱더 효율적인 조세가 된다. 의미하셨습니까? 요즘 이거 지문 잘 내고 있습니다. 자, 책 75쪽에 그 하단부에 넓혀보기 봐봐요. 넓혀보기. 넓혀보면 일반 토지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토지에 대한 조세 부과는 토지량을 줄이지 못하므로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일반 제한보다 작다. 근데 크다라고 시험을 출제한다고요. 무슨 말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2번.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조세가 건물에 대한 조세보다 자원배분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작아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조세이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3번도 뭐 똑같은 말이지만 토지에 대한 조세 부과는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 수요자에게 조세 증가의 정도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여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이 경우에는 조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죠.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격이 올라간 만큼 세금을 누가 부담합니까? 수요자가 부담하죠. 수요자가. 근데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조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조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자원배분 왜곡은 나타나지 않는다. 조세의 전가는 있다 없다? 없다. 조세의 전가가 없단 말은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공급자 전액 부담. 공급자 전액 부담하게 돼 있다. 조세를 전액 부담한다.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면 수요자 부담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없게. 자, 이게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고 이제 넘겨서 조세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세 번째, 조세의 전가. 조세의 전가와 귀착.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누가 부담하는가? 부담액의 정도죠. 부담액. 이거는 저하고 약속했죠. 뭐라고? 비만으로. 비탄력적으로서 세금을 많이 낸다. 이거는 비만으로. 조세 부담액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으로 결정된다. OX? 다시요. 조세 부담액의 정도는 수요자가 많이 내냐, 공급자가 많이 내냐, 그건 물어보는 건데,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로 결정된다. O. 근데 구체적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낼 수 있어. 조세 부담액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으로 결정된다. O. 더욱 구체적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은 사람이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많이 낸다. 의미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이 조세 부담액 정도가 나오면 어디가 비탄력적인가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지문은 이렇게 주면 좋죠.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주면 좋을 텐데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크다. 그럼 빨리 어디가 비탄력적인가 찾아내죠. 어디가 비탄력? 수요가 비탄력적. 그럼 수요자가 많이 낸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거기 박스 봅시다. 3번 76쪽에 큰 3번 조세 전가와 규착의 정도. 1번 수요가 탄력성이 더 크죠. 수요 탄력성이 크죠. 어디가 비탄력적? 공급이 비탄력적. 공급자 너 많이 내라. 2번은 공급 탄력성이 더 크죠. 어디가 비탄력적? 수요가 비탄력적. 수요자 더 많이 내라. 3번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 크기가 똑같습니다. 절반씩. 됐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지문 2번, 똑같은 지문이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시장의 특성상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옵니까? X입니까? 다시요. 임대주택 시장의 특성상 세금이 부과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렇게 똑같은 지문을 2번 냈어요. 올까 X일까? X죠. 임대주택 시장의 특성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똑같으란 법이는 없잖아요. 똑같아야만이 절반씩 부담하는 거야. 그런데 시험 지문은 단정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의 특성상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똑같다고 볼 수 없는데 임대주택 시장의 특성상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자, 공급자, 임대인,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럼 OX? X. 절반씩 부담하려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똑같아야지 절반씩 부담하는 거죠. 4번부터 해서 7번까지는 특수한 경우죠. 탄력성 관련해서 앞에가 완전 붙으면 특수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4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 많이 내고 탄력적이면 조금 내는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완전히 조금 낸다. 수요자 내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자 전액 부담. 5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 많이 내는데 완전히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 네가 완전히 많이 내라. 수요자 전액 부담. 공급자 부담 0. 6번 7번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요자가 전액 내는 경우 두 가지 해볼래요? 수요자가 전부 내는 경우 1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2번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자가 전부 내는 거야. 다시 이번에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공급 입장에서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근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도 공급자가 전부 다 낸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제4절 주택시장의 일률적인 조세 부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신규주택 수요자가 중고주택 수요자보다 세금을 조금 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걸 역진세 효과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진세 효과. 77쪽에 있네요. 77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3번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작고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크다. 이 말은 세금이 잘못 부과된 거죠. 그래서 역진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합니다. 잘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누진세를 적용하고 차등가세의 필요성. 자, 그 밑에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 중과세했어요. 그래서 투기 수요를 감소시킬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투기 수요가 감소하면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게 국가의 목적이야.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했더니 공급자가 양도소득세가 무서우니까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공급을 유보시켜버려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이걸 양도소득세 동결효과다 이렇게 해요. 지문 두 가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면 동결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동결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은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 헨리 조지는 사회주의 경제학자입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 소유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야. 소유 자체가. 그러니까 토지는 다 국가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받는다. 그것은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모든 지대 수입을 전부 다 세금으로 환수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세금은 필요 없다. 이걸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의미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2번 아까 봤던 거야. 안 넘어갔습니다. 2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과세는 토지 공급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자원배분의 애곡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 정책까지 마무리됐고 이제 넘겨갑니다. 넘겨서 최근